뉴욕시 무상 프리킨더가든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위반 사항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운영시설에서 무더기 보건법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15년간의 행적을 뒤지는 미 국무부의 이른바 극단적인 비자 심사 규정이 3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라며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이번 오바마 케어 신청자 수는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판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30대 한국인 남성이 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1,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 체인점 마사지 엠비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고객들 180여 명은 이곳에서 이용할 때 마사지사로부터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였습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엔 약 66억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6%가량 증가된 수치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KBTV 뉴스9입니다. 뉴욕시 무상 프리킨더가든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는 위반 사항들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운영시설에서 무더기 보건법 위반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 프리킨더가든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무상 프리킨더가든 운영시설에서 무더기로 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은 뉴욕시가 프리킨더가든 교사를 고용할 때 배경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해 병을 앓고 있는 직원을 고용,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이 넘긴 우유가 시설에서 발견됐으며 현장에 충분한 직원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운영시설 13곳 중 12곳이 지난 3년간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 모나 데이비스 뉴욕시 학부모 연합회장은 뉴욕시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교육국 윌 멘텔 대변인은 해당 프로그램에 고용된 모든 교사들은 철저한 배경조사와 건강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며 이 같은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한편 현재 12곳의 시설에서 총 72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난 15년간의 행적을 뒤지는 미 국무부의 이른바 극단적인 비자 심사 규정이 3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미 국무부의 극단적 비자 심사 규정이 3년 더 시행됩니다. 극단적 비자 심사는 미국 입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해당 내용의 비자 신청서 보충 지르서 양식 사용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비자 신청서 보충 지르서 양식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 연장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이 확 실시되고 있어 60일간의 여론 수렴 후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연 7만 500명이 이번 보충 지르서 작성 대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라며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이번 오바마 케어 신청자 수는 오히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라며 반드시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에도 내가 2년 전 예측했듯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오바마 케어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를 세금 감면 후에 전격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 프리미엄은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렇듯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오바마 케어 신청자 수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60만 1,462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가입 첫 주 기록으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숫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영리 기관인 유타일스 폴리시 프로젝트는 오바마 케어 폐지 위협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가입 문의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의 사선 도전이 지난 도전과는 달리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25일 뉴욕 중앙일보는 롱김 의원의 지역구인 뉴욕주 하원 40선거구의 민주당 예비선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선거구엔 여러 명의 중국계 후보들이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퀸즈 민주당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위원회가 이미 내년 선거에서 김 의원에 맞설 후보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는 김 의원 선거를 겨냥한 후원 행사도 일찌감치 마련하는 등 이에 따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세무사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뉴욕 중앙일보와 뉴욕 한국일보에 따르면 60대인 한인 세무사 최모 씨는 20대 초반의 한인 여직원 김모 씨에게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주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달부터 4월 달 초까지 맨해튼에 소재한 최 씨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계속되는 성희롱과 성추행 등에 시달려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달에 세무사를 결국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민승기 전 한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0여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중앙일보는 25일 김민선 회장과 통화한 결과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올려 한인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 전 회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사전 한인회 측의 합의를 제안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 전 회장 측은 법원에 이번 소송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판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이 된 30대 한국인 남성이 6년 만에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미국에서 한국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 40분쯤 조지아 애틀랜타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유학생 A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상황들이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이 흉기에 찔러 살해된 사건인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과 닮았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박 씨는 조만간 법원의 인도 심사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며 박 씨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형량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1,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지 체인점 마사지 앤비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 고객들 180여 명은 이곳을 이용할 때 마사지사로부터 충격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세나 기자입니다. 미국 내 최대 마사지 체인점 마사지 앤비가 180명이 넘는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사지 앤비는 미 전역에서 약 1,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멤버십 고객은 150만 명을 웃돕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들은 법원 고소, 경찰 신고를 통해 마사지사들이 마사지를 하는 도중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더듬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웨스터체스터 출신의 수잔 잉그램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5년 마사지사가 자신을 손가락으로 성추행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잉그램을 성추행한 마사지사는 이후 9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점이 인정되어 감옥에서 6년에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마사지사 성추행 사건은 업체 측이 여성 고객들의 항의를 대부분 무시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당수는 마사지 MB 관리부가 사건에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마사지 MB의 직원들은 사고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송에 앞서 합의가 이뤄진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뉴욕시가 300만 달러를 투입해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오남용에 대한 중독 치료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미 전역에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에 따른 사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뉴욕시 보건국이 이에 따른 중독 치료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2일 300만 달러를 투자해 오피오이드 오남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돈과 부프레노르핀으로 오피오이드 중독을 치료한 사례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 캠페인은 과거 오피오이드 중독 경험자들이 참가해 오피오이드 중독을 어떻게 치료했는지에 대해 전합니다. 메리 바셋 뉴욕시 보건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방법을 둘러싼 부정적 평가를 없애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방법에 마약류인 메사돈과 부프레노르핀이 사용되지만 이 두 가지 처방은 금단 증상을 줄여주며 오피오이드 남용 방지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뉴욕시 전역 TV 채널과 소셜미디어, 신문, 버스 정류장 등지에 실리게 됩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4만 4천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받았으며 1,300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이들 사망자 중 82%가량이 오피오이드를 복용했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오늘은 사이버 먼데이였습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엔 약 66억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6%가량 증가된 수치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박세나 기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 오늘 사이버 먼데이도 미 쇼핑객들의 쇼핑은 줄을 이었습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는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프라인상 최대 쇼핑 시즌이라면 27일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상 최대 쇼핑 시즌입니다. 리서치 기업 아도비 애널리틱스에 의하면 쇼핑객들이 이번 사이버 먼데이에 약 66억 달러를 소비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6%가량 증가된 수치입니다. 특히 사이버 먼데이 쇼핑량은 올해로 6년 연속 매년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에 50억 달러가 추수감사절에 28억 7천만 달러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업체인 소피파이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한때 소비자들이 분당 100만 달러의 어치의 돈을 쇼핑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의 약 40%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 미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는데도 기업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데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 이 같은 현상을 전하며 이는 내년 경기 전망에 물음표를 들이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국 은행들이 1년 만기 기업 대출 증가율은 2.48%에 그쳐 2013년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연방준비제도 집계에서도 기업 대출 둔화세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출에 주춤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 탓을 들었습니다. 세제 개편안과 헬스케어 같은 핵심 안건의 운명이 변수로 남게 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보다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늘어난 점도 이유로 꼽혔습니다. 세계적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아공 화산의 분화가 본격화되면서 여행객 5만 9천여 명이 공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27일 현지 언론과 외신 등에 따르면 발리 웅우라라이 국제공항 측은 이날 오전부터 공항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최소 445편의 이착륙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웅우라라이 공항에 아이르 아사 놀로힘 대변인은 이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된 승객의 수가 5만 9천 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 4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의 수토포 푸르위 누르호호 대변인은
이후에도 폭발성 분화와 반경 7.5마일까지 들리는 약한 폭음과 함께 분화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아궁 화산 곳곳에서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화산 쇠설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이른바 화산 이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인근 하천 지역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11월 2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경찰이 퀸즈 한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조사하던 중에 한 여성이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저녁 플러싱 40가의 한 마사지 업체에 대한 불법적 성매매 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을 하던 중 한 38살 여성이 건물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26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검시관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셔먼에 사는 43살 여성이 개와 산책을 하던 중에 이웃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우타우쿠아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로즈마리 빌퀴스트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경 개와 산책을 하던 중 이웃이 이를 사슴으로 인해 총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이 쏜 총은 이 여성에 명중했고 여성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몰 후 40여 분이 지난 시점에 총격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때는 사냥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쏜 이웃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으며 사고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6일 브루클린의 베이리치 지하철역 벽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R트레인의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경 베이리치의 86번가역의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잔해물들은 지하철 바퀴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R트레인은 36가와 베이리치 95가 사이의 운행을 중단했으며 86번가역은 폐쇄됐습니다. 한편 열차 안에 갇힌 30여 명의 승객들은 곧바로 구조돼 이번 일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오렌지 카운티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의 시민이 부상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당일 오후 3시경 윌킬 크리스탄 린의 갤러리아에서 총격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총격은 쇼핑몰 2층에 아메리칸 이글 아웃퍼터스 매장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고센에서 쇼핑을 나온 29살의 여성과 그의 12살 난 아들이 다리에 총알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어두운색 후드 셔츠와 회색 바지를 착용한 남성이 바닥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이 남성이 총을 실수로 발사했는지 아니면 고의로 발사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올해 뉴욕시 관광객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관광 홍보사인 NYCN 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를 찾는 관광객들은 6,180만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원이 금주 중에 오바마 케어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 법안을 표결하는 가운데 오바마 케어 지지 여론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27일 발표한 11월 조사 결과를 보면 오바마 케어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50%로 지지하지 않는다인 44%보다 6%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이 경내에서 참모와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유지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감성 애니메이션 코코가 북미 최대 영화 대목인 추수감사절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6일 할리우드 연예 매체들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코코는 지난 22일부터 추수감사절 연휴 5일 동안 북미 3,987개 스크린에서 7,12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려 1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3선에 이름을 올리신 글로리아 오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선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그 앵글우드 클리프 주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2개월 반쯤 모든 걸 내려놓고 너무 선거 활동을 열심히 하였고 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참 성과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축하 인사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이제 뭐라고들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던가요? 사실 이번 선거는 제가 이제 3번째 선거였지만 다른 때와 좀 달리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셨고 저 자신도 혹시 안 되는 찬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한 대가로 이제 아주 그냥 선거를 잘 치렀는데 주위에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이길 때는 그 통쾌감이 다른 때보다 더 네네. 2배로 3배로 네네. 또 주위에서도 많이 또 너무 좋아들 하시고 격려를 그래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이번이 3선이십니다. 네. 예, 그 뉴저지나 또 또 한인 시의원 중에서는 지금 처음이신 거죠?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이고 이제 예. 뭐 팰리세이드 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먼저 되신 분들도 네네. 한두 분 계셨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 앵글우드 클리프에서는 제가 처음이었죠. 네네. 예, 지금은 또 저 말고 2분이 계시지만 네네. 예,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처음이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좀 뭔가 좀 롤모델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또 마음도 또 생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그 이번 선거를 좀 치르시면서 그 좀 느끼신 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아까 잠깐 좀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요. 네, 많은 거를 느꼈고 이제 처음에는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참 진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조금 잠깐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그 상황을 제가 이제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그 정치인으로서는 더욱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네. 또 주위에서 예전에는 많이 안 도와주셨던 분들도 예전에는 뭐 별로 안 도와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네네. 이번에는 꼭 도와야겠다. 그래서 주위에서 진짜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이 배우고 진짜 그 더 다른 그 정치인으로서 좀 제가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뭐 지금 계속 이제 뭐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 뭐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예, 우리 글로리아오 시의원님께서는 이제 그 네거티브 공격이라고 네. 예, 상대 측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당초에 이제 좀 박빙이 되지 않을까 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다고 이제 네, 말씀을 주신 네. 것처럼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개표 결과 좀 네. 여유 있게 좀 이기신 걸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를 어디에 좀 두고 싶으신가요? 그 작은 동네지만 저희가 그 register voter가 한 3,500명 되는데요. 한 54% of the register voter들이 이제 투표를 하셨어요, 이번에. 물론 주지사 뭐 일렉션도 겸했지만 일단 동네 지금 그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지만 동네 지금 상당히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민들께서 투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렉션이었던 것 같고 요번에 저는 이제 3선이었고 또 그 우리 상대방 그 공화당 캔디데이트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그 vote of confidence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표를 받고서는 이겼습니다. 그 주지사 일렉션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캔디데이트가 이기셨어요. 한 20표로. 그런데 그 우리 시의원은 저희가 거진 300표 차이로 인컴번트가 에드 버사하고 저하고 이번에 또 다시 당선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그 잉그리드 클립스의 어떤 그 시의원 구성이나 좀 이런 걸 설명을 주신다면 네.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의원은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동네에 6분이 계십니다. 시의원이. 그리고 메이어가 이제 계시는데 저희 동네의 form of government는 이 카운슬 위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저기 시장이면은 투표권이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 또 주위에 다른 그 저희와 같은 동네들은 카운슬들이 다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게 뭐 텍스를 올리는 거, 뭐 폴리스를 하여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그 동네에 관련된 거는 카운슬 6명이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께서 투표를 할 때는 그게 타이가 있을 때, 그러니까 3대 3으로 돼 있을 때 타이 브레이크 뿐이 못해요, 시장은. 근데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3명은 공화당이고 3명은 민주당입니다, 시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파티 라인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의 표가 그럴 때는 중요하죠. 타이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펜딩, 그러니까 반드 올디넌스를 하거나 뭐 이럴 때는 슈퍼 머저리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4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그 필드 같은 게 이슈가 있었는데 필드에 뭐 3.6 밀리언 달러를 들여서 큰 프로젝트를 공화당 쪽에서는 하고 싶었지만 저희 쪽에서 그거를 표를 안 해주면 이게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게 투표를 해가지고 오케이를 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반딩을 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무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그 일렉션이 너무너무 의미가 깊었던 일렉션이고 또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불필요한 스pen딩을 아무도 원치를 않기 때문에 다시 재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시연님 이렇게 당선이 되셨는데 우리 네. 그 지역 주민들 님한테 뭐 앞으로 뭐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주신다면 네, 어떻게 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여러분께 그 뭐 정치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뭐 당 쪽으로 또 조금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말이 좀 이런 말 저런 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좀 뭐 민주당, 공화당 다 이렇게 사이좋게 동네를 위해서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저희가 좀 약간 시끄러웠던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또 그런 되풀이를 안 하고 그냥 한인당으로서 물론 저는 앵글우드 클리프의 elected official로서 뭐 모든 주민들한테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아블게이션 물론 있지만 이제 한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인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모든 주민들과 또 한인 주민들 아울러 진짜 뭐 민주당, 공화당 떠나서 이 지금 시끌시끌한 또 이런 메이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잘 풀어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reative 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net. Creative 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 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11월 27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